착한 흥부, 나쁜 놀부, 그 이야기 사실이 아닙니다. 박 속에서 금은 보화가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흥부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나쁜 형이라던 놀부가 어둠 속에서 동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처가 것이라 많이 못한다. 이것이 전부다. 어릴 때 들으셨던 그 흥부놀부 이야기, 원래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월담녀, 형이 나쁜 것이 아니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어릴 때 누구나 한 번쯤 들어보셨을 이야기가 있습니다. 착한 흥부, 나쁜 놀부, 제비 다리를 고쳐주고 복을 받은 흥부와 제비 다리를 일부러 부러뜨렸다가 벌을 받은 놀부. 그 이야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월담녀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다릅니다. 흥부는 왜 가난했을까요? 놀부는 정말 나쁜 형이기만 했을까요? 그리고 박 속에서 나온 것이 금은보화였다는 이야기. 과연 그것이 전부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어릴 때 들으셨던 그 흥부놀부 이야기의 뒷면입니다.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그 이야기가 사실은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놀부는 나쁜 형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흥부는 착하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두 형제는 평생 비밀을 하나씩 안고 살았습니다. 놀부는 동생을 향한 비밀을, 흥부는 형을 향한 비밀을. 그 비밀들이 서로에게 닿는데 평생이 걸렸습니다. 훗날 흥부가 박을 타던 날 밤이었습니다. 금은보화가 쏟아지는 것을 보면서 흥부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것이 재물이 아니었구나. 그리고 놀부가 제 손으로 헛간 창고 문을 열어 온 마을 사람들에게 곡식을 나눠주던 날. 사람들은 눈을 비볐습니다. 저 심술쟁이 놀부가 어찌 저러는가 하고요. 그러나 그것이 놀부의 진짜 모습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내내 착한 흥부, 나쁜 놀부. 어릴 때 들으셨던 그 이야기 안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야기는 두 형제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던 해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흥부와 놀부 형제는 원래 남원 땅에 뿌리를 둔 양반 가문의 자손이었습니다. 넉넉하지는 않았지만 형제가 나란히 자라며 어머니 치맛자락을 붙잡고 글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지요. 그 시절만큼은 가난하더라도 따뜻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병으로 쓰러지면서 집안이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약값이 쌓였고 논밭이 하나씩 팔려 나갔습니다. 형 놀부가 16이 되던 해에 아버지가 눈을 감았지요. 그 해 겨울 어머니도 몸져 누웠습니다. 병상에 누운 어머니가 두 아들을 불러 손을 잡았습니다. 형 놀부의 손을 먼저 잡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놀부야, 내가 맞이다. 내 길을 가거라. 어미 걱정은 말고. 그 다음엔 동생 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흥부야, 너는 어미 곁에 있어다오. 어머니는 그 말만 하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것이 어머니의 마지막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은 짧았지만 그 안에 두 아들의 운명이 담겨 있었습니다. 놀부는 맞이였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는 처가를 얻어야 했습니다. 먹고 살 길을 스스로 만들어야 했지요. 마침 이웃 마을의 넉넉한 집에서 대릴사위 자리가 났습니다. 놀부는 그 자리를 택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놀부는 동생 흥부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자리를 잡으면 돈을 보내마. 기다려라. 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놀부가 들어간
처가는 생각처럼 쉬운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릴사위란 이름뿐 실제로는 집안의 자비를 도맡아 하는 신세였지요. 돈을 모으기는커녕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빠듯했습니다. 약속한 돈은 해가 지나도 보내지 못했습니다. 흥부는 기다렸습니다.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났습니다. 흥부는 여전히 기다리면서 작은 초가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아내를 맞이했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또 아이가 생겼습니다. 어머니가 남긴 빈집에 아이들 울음소리가 하나씩 늘어갔지요. 흥부의 집에는 항상 아이들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해봄에 세어보니 어느덧 8이었습니다. 밥 한 그릇에 8쌍의 눈이 반짝였지요. 흥부가 들에 나가 일을 해도 입이 너무 많았습니다. 아내는 누구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흥부 아내에게는 이상한 버릇이 하나 있었습니다. 밥상을 차릴 때 밥그릇을 내놓으면서 아이들이 보지 않을 때 슬그머니 흥부 밥그릇에서 한 숟가락씩 덜어 아이들 그릇에 나누어 담는 것이었습니다. 흥부는 알고 있었지요. 그러나 모르는 척했습니다. 아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그릇에서 다시 한 숟가락씩 나누었지요. 밥상에 둘러앉은 아이들만 배불리 먹었고 흥부 부부는 항상 배가 고팠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다 배고프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며 밥을 먹는 것을 보는 것이 낙이었으니까요. 어느 해 여름 흥부가 처음으로 형 놀부를 찾아갔습니다. 놀부가 처가에 들어간 지 10년이 지나 있었습니다. 그동안 놀부는 처가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장인이 세상을 떠난 뒤 집안을 물려받았고 논밭도 생겼습니다. 마을에서 형편이 나은 편에 들었지요. 그러나 그 살림은 온전히 놀부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가의 것이었고 처가 친척들과 얽힌 것이었지요. 흥부가 찾아왔을 때 놀부의 아내가 먼저 나왔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마당에 서서 말했습니다. 형님 계십니까? 아이들이 8인데 올 가을 양식이 모자랍니다. 쌀 한 섬만 빌려주시면 봄에 갚겠습니다. 놀부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형제가 마주 보았습니다. 오랜만이었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들어오너라. 그런데 놀부 아내가 옆에서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살림이 어디 그럴 형편이요. 놀부가 잠시 아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흥부를 보았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쌀이 없다. 돌아가라. 흥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흥부가 돌아간 뒤 놀부가 헛간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안에 있다가 나왔습니다. 손에 보자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놀부는 아내 몰래 그 보자기를 집어들고 뒷문으로 나갔습니다. 이웃 마을 갈림길에서 흥부가 아직 느린 걸음으로 터벅터벅 걷고 있었습니다. 놀부가 뒤에서 불렀습니다. 흥부야. 흥부가 돌아보았습니다. 놀부가 보자기를 내밀었습니다. 그 안에는 쌀 2말과 동전 몇 냥이 들어 있었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처가 것이라 많이 못한다. 이것이 전부다. 흥부가 보자기를 받으려다 멈추었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받아라. 그리고 다시는 대문으로 오지 마라. 내가 오면 마누라 잔소리가 열흘이다. 흥부가 보자기를 받았습니다. 눈이 붉어졌습니다. 놀부가 돌아서며 말했습니다. 어미 제삿날은 잊지 마라.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놀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사라졌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흥부는 매해 봄에 씨를 뿌리고 가을에 거두었지만 10식구의 입을 채우기에는 늘 모자랐습니다. 그래도 흥부는 불평이 없었습니다. 이웃이 어렵다 하면 제 것을 나누었고 누가 도움을 청하면 먼저 나섰지요. 마을 사람들은 흥부를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그 좋아함이 밥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어느 해 이른 봄이었습니다. 옆집 할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지난 겨울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 홀로 된 노인이었지요.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흥부야, 미안하다만 지게 좀 빌려줄 수 있겠니? 나무를 해다가 팔아야 하는데 등이 아파서. 흥부가 말했습니다. 지게는 제가 지겠습니다. 할머니가 말렸습니다. 흥부가 듣지 않았습니다. 흥부는 그날 산에 올라 나무를 해다 할머니 마당에 쌓아두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내 짐을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발이 부르텄지요. 아내가 발을 닦아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식 9 먹이기도 벅찬 사람이 남 걱정을 먼저 합니까? 흥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식구가 1명이요. 우리보다 적게 드셔도 외로우실 텐데 배라도 부르셔야지요. 아내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발에 약을 더 꼼꼼히 발라주었습니다. 그해 가을 마을에 가뭄이 들었습니다. 흥부 집도 수확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아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괜찮소. 우리보다 더 모자란 집이 있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 집을 다 챙기다가 우리가 굶겠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굶으면 같이 굶지요. 아내가 흥부를 한참 바라보다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 밥그릇에서 덜어내는 건 못 본 척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마주보다가 함께 웃었습니다. 가난한 웃음이었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흥부가 집 처마 밑에서 제비 1마리를 발견했습니다. 새끼 제비 1마리가 둥지에서 떨어져 마당에 누워 있었습니다. 날개가 꺾여 있었지요. 흥부가 조심스럽게 제비를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몰려왔습니다. 막내가 물었습니다. 아버지, 이 제비 살릴 수 있어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살려보자. 흥부 아내가 안에서 헝겊 조각을 가져왔습니다. 부부가 나란히 앉아 제비의 다리에 헝겊을 감았습니다. 솜씨는 투박했지만 정성이 담겼지요. 제비는 처음에 파닥거리다가 이내 잠잠해졌습니다. 그해 여름 내내 제비는 흥부 집 처마 밑에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번갈아 가며 물을 가져다 주었고 흥부 아내는 지렁이를 잡아 먹였지요. 다리가 낮자 제비는 마당을 빙빙 날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며 손뼉을 쳤지요. 가을이 되었습니다. 제비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흥부가 마당에 나와 보니 제비가 처마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흥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가거라. 따뜻한 곳에 가서 잘 살다 오너라. 제비가 한 바퀴를 돌더니 날아올랐습니다. 그리고 남쪽 하늘로 사라졌지요. 막내가 울었습니다. 흥부가 막내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내년 봄에 온다. 제비는 항상 돌아온단다. 흥부의 말이 맞았습니다. 이듬해 봄 제비가 돌아왔습니다. 그 제비가 부리의 씨앗 하나를 물고 있었지요. 제비가 떨어뜨린 씨앗은 박씨였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섰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마당 한쪽에 심어보자. 아내가 말했습니다.
박이 자라면 아이들 바가지로도 쓰고 된장국도 끓여 먹을 수 있겠지요. 그 말에 흥부가 웃었습니다. 박 씨를 심은 것은 봄끈 무렵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작고 여린 싹이 흙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아이들이 아침마다 달려가 들여다보았습니다. 어제보다 얼마나 자랐는지 손으로 재어보는 것이 아침 일과가 되었지요. 막내는 싹 옆에 작은 돌을 늘어놓아 표시를 했습니다. 어제의 돌보다 오늘의 싹이 높아졌을 때 막내가 소리쳤습니다. 어머니, 박이 또 자랐어요. 여름이 되자 넝쿨이 힘차게 뻗어나갔습니다. 담장을 타고 올라가더니 지붕까지 덮었습니다. 흥부 집 초가 지붕이 초록 이불을 덮은 것처럼 변했지요. 이웃 사람들이 지나가다 멈추어 서서 올려다보았습니다. 흥분의 집 밖 좀 보게. 저게 어찌 저리 무성한가. 흥부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제비가 가져온 씨앗이라 다른가 봅니다. 여름 내내 꽃이 피었습니다. 하얀 꽃이 지고 나면 그 자리에 작은 박이 맺혔습니다. 박이 하루가 다르게 커갔지요. 아이들은 제각각 큰 박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첫째 것, 둘째 것 하고요. 아내가 저녁에 마당에 나와 지붕 위를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 박 하나면 된장국을 한 달은 끓이겠소. 흥부가 말했습니다. 2개면 2달이겠지요. 부부가 나란히 서서 지붕 위 박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박들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여느 집 금은보화 못지않았습니다. 가을이 되었습니다. 박이 누렇게 익었습니다. 흥부가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 가장 큰 박 하나를 땄습니다. 2 손으로 안아도 넘칠 만큼 컸지요. 마당에 내려놓으니 아이들이 박 주위를 뱅뱅 돌았습니다. 박을 타는 날이었습니다. 흥부 부부가 마주 앉아 톱을 잡았습니다. 아이들이 둘러앉아 숨을 죽였지요. 톱질이 시작됐습니다. 삐걱삐걱. 톱 소리가 마당에 울렸습니다. 박이 둘로 갈라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안에서 빛이 새어 나왔습니다. 흥부 부부가 손을 멈추었습니다. 아이들이 고개를 내밀었지요. 박 안에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비단과 곡식이 쏟아졌습니다. 쌀가마가 나왔습니다. 장롱이 나왔습니다. 흥부 아내가 입을 막았습니다. 아이들이 함성을 질렀지요. 그런데 흥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 안에서 무언가가 굴러 나왔습니다. 자그마한 나무 상자였습니다. 흥부가 그것을 들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종이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흥부가 종이를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내가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종이에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가 흥부에게 낯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글씨체였지요. 한참을 들여다보던 흥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여보, 누구 글씨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글씨요.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흥부야, 내가 못난 형이라 직접 줄 수 없었다. 처가에 들어온 뒤 10년 동안 조금씩 모은 것이다. 어머니가 내게 집을 맡겼으니 그 집에 맞는 살림을 갖추거라. 형은 괜찮다. 걱정 말아라. 흥부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쏟아진 금은보화 앞에서 눈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흥부를 불렀지만 흥부는 이미 신을 신고 있었습니다. 형님한테 가야겠소.
아내가 말했습니다. 지금요? 날이 저물었는데. 흥부가 말했습니다. 날이 저문 것이 지금이 처음이 아니오. 형님은 그동안 내내 날이 저문 상태였소. 흥부가 달려갔습니다. 놀부의 집에 도착했을 때 살인문이 닫혀 있었습니다. 흥부가 두드렸습니다. 잠시 뒤 놀부가 나왔습니다. 흥부가 뛰어들어 형의 손을 잡았습니다. 놀부가 당황하여 손을 빼려 했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제가 몰랐습니다. 목이 메어서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두 형제가 마주 앉았습니다. 놀부 아내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형제 사이에 촛불 하나가 켜졌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제비가 씨앗을 가져다 주더냐. 흥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잘 됐구나. 흥부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어떻게 아십니까? 놀부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살다 보면 별 사람을 다 만난다. 강남 갔다 오는 제비의 씨앗을 매달아 보내면 필요한 사람한테 간다고 하더라. 돈이 들었다만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한 것이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형님이 처음부터 제 집 제비에게 씨앗을 맡기신 겁니까? 놀부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대답이었습니다. 흥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놀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처가에 들어간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들어가고 보니 처가 것이더라. 내 마음대로 줄 수 있는 것이 없었다. 놀부가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처음 찾아왔던 날, 쌀이 없다고 내쫓았다. 그때 내 얼굴을 봤다. 그 눈빛을 잊지 못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저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나는 원망했다. 나 자신을. 촛불이 흔들렸습니다. 놀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나한테는 내 길을 가라 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다. 나중에 알았다. 어머니는 처음부터 내가 살아남기 위해 처가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미리 허락을 해주신 것이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형님한테 그 짐을 지워주신 겁니까? 놀부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너한테는 집을 지키는 짐을 주셨지. 두 형제 사이에 오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안에서 놀부 아내가 나왔습니다. 손에 찻잔 두 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흥부 앞에 하나를 내려놓았습니다. 흥부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형수님, 죄송합니다. 놀부 아내가 말했습니다. 죄송하긴요. 나도 미안해요. 그날 당신이 왔을 때 막은 것은 나였어요. 흥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부 아내가 말했습니다. 우리 살림이 처가 것과 섞여 있으니 내가 함부로 내줄 수 없었어요. 그러나 그날 밤 당신이 돌아간 뒤 내가 먼저 헛간에서 쌀을 꺼냈어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그것이 형수님이 꺼낸 것이었습니까? 놀부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 형은 대릴사위예요. 처가 눈치를 봐야 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내가 움직여야 했어요. 난 몰래라도. 흥부가 눈이 다시 붉어졌습니다. 흥부가 물었습니다. 형님, 마을에서는 형님이 저를 내쫓았다고 합니다. 제가 쫓겨났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놀부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런 소문이 돌지.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은 왜 해명하지 않으셨습니까?
놀부가 말했습니다. 해명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내가 처가살이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더 알려질 뿐이다. 그보다는 나쁜 형이 낫다. 흥부가 말을 잃었습니다. 놀부가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나를 나쁜 형으로 알고 살면 적어도 나한테 기대지 않는다. 내가 줄 수 없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이 나한테는 나은 일이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놀부가 말했습니다. 다 지난 일이다. 그러나 흥부는 다 지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흥부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흥부가 마당에 쌓인 박 앞에 섰습니다. 금은 보화가 아직 그대로였습니다. 아내가 물었습니다. 형님이 하신 겁니까? 흥부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가 잠시 있다가 말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흥부가 말했습니다. 반은 형님한테 드려야 하지 않겠소. 형님이 10년 동안 모은 것이니까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형님이 받겠습니까? 흥부가 말했습니다. 안 받으면 가져다 놓고 오면 돼요. 아내가 흥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당신은 참 모자란 사람이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모자란 게 맞소. 아내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크게 웃었지요. 다음 날 아침 흥부가 다시 형 집을 찾아갔습니다. 등에 짐을 지고 있었습니다. 아이들도 손에 무언가를 들고 따라왔습니다. 놀부가 마당에 나왔습니다. 표정이 굳었습니다. 흥부가 짐을 내려놓았습니다. 형님이 모으신 것이니 형님 것입니다. 반을 가져왔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가져가라. 그건 내 것이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거입니다. 받아 주십시오. 놀부가 말했습니다. 필요 없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 살 것이 생겼습니다. 형님도 이제 처가 눈치 보지 않아도 됩니다. 형님 집 하나 마련하면 됩니다. 놀부가 흥부를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놀부 아내가 안에서 나왔습니다. 짐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보, 받읍시다. 놀부가 마른 기침을 했습니다. 그날 저녁 흥부 집에서였습니다. 흥부가 박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타지 않은 박이 여러 개 남아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당신 박 속에서 나온 것들 보셨지요?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금은 보화도 나왔고 비단도 나왔고 쌀도 나왔소. 그런데 나는 그것들을 보면서 처음에 이것이 재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소. 아내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아이들 그릇에 밥을 나누어 담는 것을 나는 알고 있소. 당신도 알고 있지요. 우리 둘 다 배가 고팠지만 한 번도 그것을 말하지 않았소. 아내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박 속에서 나온 것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나눈 것들이요. 형님이 남몰래 보내온 것들이요.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요. 아내가 흥부의 손을 잡았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흥부가 잘 살게 되었다는 소문이 마을에 퍼졌습니다. 그리고 곧 놀부 이야기도 퍼졌습니다. 나쁜 형 놀부가 동생한테 모은 것을 몰래 보내왔더라는 소문이었지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크게 소문이 난 것이 있었습니다.
흥부가 박에서 나온 것들을 독차지하지 않았다는 소문이었습니다. 반은 형한테 가져다 주었고 남은 것의 절반은 이웃에게 나누었다는 소문이었지요. 장마에 무너진 이웃집 고쳐주는 데 썼다느니, 굶는 집에 쌀을 가져다 주었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이 돌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흥부, 저 사람이 왜 저럽니까? 누군가 대답했습니다. 원래 저런 사람이랍니다. 그해 가을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습니다. 마을 아래쪽 집들이 타격이 컸지요. 곡식이 모자라 끼니를 거르는 집이 생겼습니다. 어느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놀부가 헛간 창고 문을 활짝 열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멈추었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가져가시오. 필요한 만큼.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습니다. 저 심술쟁이 놀부가 왜 저러는가 하고요. 놀부가 말했습니다. 처가에서 나왔소. 이제 처가건 눈치 볼 필요가 없소.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요. 흥부한테 받은 것으로 처가에서 독립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그제야 알았습니다. 놀부가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을. 다만 줄 수 없는 상황에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을. 겨울이 왔습니다. 두 형제가 오랜만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흥부 집 작은 방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방 안 가득 앉아 있었지요. 놀부 부부도 왔습니다. 오랜만에 온 식구가 모인 자리였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예전과 달리 밥그릇에 밥이 넘쳤습니다. 아이들이 눈치 보지 않고 숟가락을 들었지요. 흥부가 형 놀부에게 술 한 잔을 따랐습니다. 놀부가 받았습니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형님,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놀부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술을 마셨습니다. 놀부 아내가 흥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재수 씨, 우리 신세 많이 졌소. 흥부 아내가 말했습니다. 신세는 우리가 졌지요.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방 안이 따뜻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봄이 되었습니다. 흥부 집 처마 밑에 제비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지난해 그 제비였습니다. 아이들이 소리쳤지요. 흥부가 마당에 서서 제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제비는 처마에 앉아 흥부를 한참 바라보다가 둥지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막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비가 또 박씨를 가져올까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박씨가 없어도 된다. 이제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다 있으니까. 막내가 말했습니다. 그럼 제비는 왜 왔을까요? 흥부가 말했습니다. 그냥 오고 싶었겠지. 우리 집이 좋아서. 막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제비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해 봄, 형제는 어머니, 산소를 함께 찾았습니다.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지 20해가 넘었습니다. 두 형제가 나란히 산소 앞에 앉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놀부가 먼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내게 하신 말씀이 있다. 내 길을 가거라. 어미 걱정은 말고. 그 말을 평생 안고 살았다. 흥부가 말했습니다. 저한테는 곁에 있어달라 하셨습니다. 놀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다 알고 계셨구나. 우리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를. 흥부가 말했습니다. 어머니는 형님한테 살아남을 짐을 지우셨고 저한테는 지켜야 할 집을 주셨습니다. 그 두 가지가 결국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요?
형제는 오래 산소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산에 봄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셨던 꽃이었지요. 이것이 흥부와 놀부의 이야기입니다. 착한 흥부, 나쁜 놀부라고 알고 계셨지요. 그런데 다시 보면 어떻습니까? 놀부는 나쁜 형이 아니었습니다. 처가에 들어가 대를 쌓위 신세로 살면서 주고 싶어도 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남몰래 뒷길에서 보자기를 내밀었고 10년을 아껴 제비의 씨앗을 실어보냈습니다. 흥부는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하면서도 나누었고 박에서 나온 것을 혼자 쥐지 않았습니다. 두 형제 모두 어머니가 주신 짐을 지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짐이 결국 서로에게 돌아왔습니다. 착한 흥부 나쁜 놀부 이야기. 어릴 때 들으셨던 그 이야기 안에 이런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비는 항상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나는 것들도 언제나 어떤 방식으로든 돌아오는 법입니다.